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린난 자한용 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042번째 시간으로 생각의 지도 2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의 지도 2. 예를 들어 내가 박정희는 군사적 독재를 했으니까 나빠라고 말하면 마치 내가 그의 대통령으로서 모든 행보를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안해하며 그래도 경제는 잘 살렸다. 왜 이렇게 극단적이니라고 대답하곤 했다. 심지어 박근혜는 나빠라고 이야기를 해도 부모님은 박근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세상에 있어라고 이야기하셨다. 난 부모님이 내 말에 반박하고 나는 또 반박하고 그러다가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활발한 대화를 꿈꿨는데 부모님은 늘 결론에 도달하기도 전에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 왜 이렇게 싸우려 하냐, 네 말만 맞는 게 아니다. 세상엔 늘 양면성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셨다. 난 한 번도 내 말만 맞다고 한 적이 또 없고 무조건적으로 A는 어떠하더라고 한 적도 없다. 나도 내가 이런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서양식 사고방식을 주로 하는 사람으로 자라났는지 궁금하다. 이 책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이런 실마리를 얻었다.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 정말 많은 조사를 했는데 연구 대상은 미국인, 유럽인, 중앙아시아인, 동아시아인, 그리고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동양인이었다. 특히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동양인에 대해서 언급을 자주 했는데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길 유도되는지에 따라 답을 다르게 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런 유도를 점화이라고 칭한다. 이 동양인들은 어린 시절 동양국가에서 자랐지만 성인에 가까운 나이에 서양 지역에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점화를 하기 전엔 동양식 사고방식을 했지만 서양식으로 사고하도록 점화되면 서양인의 사고방식으로 사고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양인 집단을 둘로 나누어 A 집단은 독립적 사고, 서양적을 하도록 한 문단의 글을 주고 1인칭 단수 단어에 동그라미 치도록 한다. B 집단은 상호 의존적 사고, 동양적을 하도록 1인칭 복수 단어 we, ours, us, our에 동그라미 치도록 한다. 그 뒤에 그 글과 그와는 연관성이 없는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결과는 유의미했다. 이들은 점화된 방향으로 사고했다. 말하자면 나는 서양식으로 사고하도록 미디어나 교육 혹은 누군가에 의해 점화되어 온 것이다. 그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내 소통 방식이 주는 문제점은 가족과의 대화에서 그치지 않는데 직장, 아르바이트에서 정말 많은 고충을 겪었다. 며칠 전 나는 살면서 세 번째로 해고당했다. 첫 번째는 일을 너무 느리게 배웠어. 두 번째, 세 번째는 소통 방식이 그 원인이었다. 첫 번째 알바는 기업에서 아르바이트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업장이었고 세 번째는 사장이 개인적으로 모든 영역을 담당하는 개인 사업장이었다. 두 번째 직장은 롤러스케이트장이었다. 그곳엔 나와 같이 일하는 동생이 있었고 걔는 이곳에서 1년 정도 일을 했다. 나는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사장은 몇 사실들을 그 아이에게만 알려주곤 했다. 매장 내 노래를 바꿀 권한이 있다. 손님이 없을 때 롤러스케이트를 타도 된다. 근무가 없는 평일엔 친구들을 데리러 와 무료로 이용해도 된다. 같은 것이었다. 나는 그것이 모든 알바생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했고 사장이 직접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노래를 리스트에 한두 곡 추가하거나 손님이 없을 때 스케이트를 탔다. 하지만 사장은 그것을 자신이 허락한 몇 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주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내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서 나를 해고했다. 나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한 적도 없고 매장의 단골 손님들이 알바 언니는 왜 안 타? 알바 오빠는 타던데라고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았다. 나는 굉장히 창의적인 인간이라 시키지 않은 일도 척척해서 칭찬을 받곤 했지만 같은 이유로 잘린 것이다. 모든 알바생이 근무 시 같은 규칙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한 나는 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미리 알리지 않았는지 어이없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서양식 사고방식인 보편주의이다. 이 사고방식
에선 모든 상황, 모든 대상에게 동일한 규칙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10년간 한 회사를 위해 온몸 바쳐 일한 성실한 직원 A씨가 최근 1년간 근무 실적이 심각하게 저하되었고 앞으로 개선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1년간 근무 실적이 좋지 않으면 해고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서양인은 해고를 결정하고 동양인은 10년이란 기간 동안 회사를 위해 힘썼으니 다른 업무를 주든지 해서라도 같이 가기를 결정한다. 나는 서양인의 사고방식으로 사고했기 때문에 차라리 일을 못하니까 자르겠다고 하지 왜 이러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하지 않은 거야 라며 그 사정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세 번째 아르바이트는 카페 바리스타였다. 나는 안 물어보고 알아서 막 하고 사고 다 쳐놓고 수습해달라는 사고뭉치 직원이 되지 않기 위해 어느 직장에서든 질문을 성실히 하는 편이다. 넌 뭐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묻는 것은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사장이 기존의 규칙을 범하는 무언가 시켰을 때 왜요? 라고 묻는 것은 완전히 반대의 반응을 이끌어냈다. 예를 들어 메뉴는 들어온 순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던 나에게 사장이 나중에 들어온 메뉴 먼저 하라고 했을 때 왜요? 라고 물었다. 실내에서 음료를 먹고 가는 손님에게는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제공한다라는 원칙을 지키며 주문을 받았는데 사장이 다회용 컵으로 주어라라고 했고 나는 왜요라고 물었다. 정말 순수하게 궁금했다. 나는 사장의 지시를 따르는 동시에 물어보았는데 사장은 내가 물어볼 때마다 어리빠진 표정으로 날 바라보았다. 물론 사장에겐 뒤에 들어오는 메뉴는 오래 걸리니까 한 사람은 그걸 해야 한다. 저 학생들은 음식 가지고 자주 장난을 치는 전력이 있는 학생들이니 뚜껑이 있는 일회용 컵을 준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사장은 이런 배우면 늘겠지만 자신은 업무 스타일이 맞는 사람을 찾는다며 나를 해고했다. 내가 눈치가 너무 없었던 거 아니냐고 묻는다면 난 6번 출근하는 동안 왜요는 딱 2번 했다. 사장이 워낙 자주 규칙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유나 들어보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서양인처럼 원칙주의 보편주의적으로 일했고 사장은 동양인적 사고방식으로 사장과 알바라는 관계에 잘 조화될 인재를 찾았다. 처음에 딱 잘리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나는 고객 응대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메뉴도 다 외웠고 샷도 잘 내리는데 왜 나 같은 인재를 몰라보고 잘하는 거야 였다. 이 자존감 충만한 모습도 미국인스럽다. 사장이 원하는 스타일이 뭔지 미리 말했다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내가 일반적인 동양인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장은 애초에 일반적인 동양인 알바를 예상하고 날 뽑았을 것이다. 이제 사장들이 무슨 생각인지 알았으니 다음 알바에선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과제를 할 때 내 사고방식은 빛을 발한다. 특히 에세이를 쓸 때 그렇다. 내가 재학 중인 대학교는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딴 사람이 교수로 더 잘 채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서양인의 논리 구조에 따라 논문을 써다온 교수님들에겐 내 에세이가 꽤나 잘 먹힌다. 한 교수님은 한 학기 내내 에세이를 쓸 때 내가 준 논리 구조를 잘 따라가야 한다.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한국인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지적하시던 부분이 이 논리 구조다. 한국인들은 단계를 자주 뛰어넘기고 결론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답이 뻔한 상황이 귀찮을 수 있지만 이런 체계를 잘 따라가는 연습을 해야 세계적인 논문지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거듭 강조하셨고 나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 과제를 받으면 보통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결론을 미리 정해놓는다. 그리고 그 결론이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을 찾아서 내 주장을 단단하게 만든다. 창의성 면에서는 자료조사를 한 뒤 결론을 내는 사람보다 떨어질 수 있지만 나의 주장들은 늘 단단했고 관련 지식이 많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반대로 토론을 하거나 다른 학생과 생각을 주고받을 땐 너무 내 말만 맞다고 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아르바이트에서 잘리고 가족 간의 대화에서 트러블이 많아 우울하던 나에게 이 책은 거의 해결책이나 다름없었다. 내가 함께 대할 때 행복한 느낌을 받는 사람과 불편한 느낌을 받는 사람을 어느 정도 분류하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었다. 누군가가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면서도 나의 말에 반박하는 말만 계속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고 나와 대화할 때 기가 빨린다라든가 내가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알게 되었다. 기쁜 마음에 나랑 너는 너무 직설적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친구에게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친구가
나의 직설적인 말에 자주 상처받았던 친구이기에 우리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같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반응은 의외로 좋지 않았다. 동양인과 서양인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놓고 내가 더 판단해버리는 것이 기분 나빠. 여태 겪은 서양인이 다 저랬던 것도 아니었어. 그래서 뭐 어떻다고? 그래서 뭐 서양인이 더 잘났다는 건가 어쩌라는 거지? 이런 느낌이야. 질문 자체에서도 의도가 너무 보여서 고를 때도 기분 나쁘다.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네. 내가 내가 원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라고 이야기했다. 내가 열심히 서문을 보면 내용에 있어서 그런 의도로 쓰지 않은 것 같아. 물론 이 책도 결국엔 편의상이긴 하지만 동양인과 서양인으로 구별해서 썼기 때문에 이분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큰 결점이지만 나 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야. 그리고 이 책에서 동양의 문화권에서 동양인적 사고만 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 단순 경향성인 거지 서양인적 사고는 미국인에게만 두드러지고 나머지 국가에선 섞인 형태로 나타난다. 내가 특이한 거 맞아. 크크크 뭐라고 정리해도 내가 기분 나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친구는 끝까지 기분 나빠했다. 서로 알아갈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한 건데 친구한테 아니었나 보다. 비슷한 친구 중에는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기빨린다고 그만 얘기하면 안 되냐고 너는 이런 얘기가 재미있냐고 하는 친구도 있다. 누가 더 직설적인지 모르겠다. 또 상처받았어.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고 쉽게 역사적 이해관계 인종 문제가 심화된 현 상황 등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동양적 사고방식에 의해 도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양적 사고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소속 집단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전체 균형에 위해를 가는 말은 쳐내고 보는 본능 같은 거다. 특히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타인의 감정을 미리 예측하도록 교육받기 때문에 늘 숨은 의도를 찾으려고 한다. 그렇기에 저 사람 인종차별적 말을 하려는 건가 하고 내가 제대로 설명하기도 전에 미리 걱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리 말한 부모님의 보충 설명을 하는 식의 대화 방식이 있다. 그것은 내가 A는 무조건 어떠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 내가 왜요라고 물으면 알바 사장의 지시를 따를 때 아마도 알바 사장은 내가 시킨 걸 하기 싫단 말인가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이 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 조화에 위협을 주는 말로 느꼈을 것이다. 가족의 대화는 토론의 형태로 가면 끝에 분쟁이 일어나 싸우게 될 것이다. 라든가 알바는 사장이 생각이 있어 시킨 일을 잘 따라야 문제없이 업무가 진행된다다 라든가 하는 조화와 위협 말이다. 나도 읽으면서 기분 나쁜 파트가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상황을 무시하고 개인의 속성, 사물의 속성만으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무모하다고 생각도 하기도 한다. 또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책에서 말하는 서양적 사고는 유독 미국인에게만 심하게 나타난다. 기준이 서양인이라기보다는 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 같아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책을 높이 사며 여러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분명하다. 이 저자는 애초에 자기 말이 다 맞다라고 이 책을 써낸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새로 알게 된 세상을 보는 관점,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지난 저서의 오류를 다시 잡는다. 근거를 탄탄히 하여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라는 이유에 더 가까울 것이다. 이들은 늘 그랬고 동의만 가득한 후기보다는 이 부분은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라는 리뷰를 더 받고 싶어 할 것이다. 내가 그랬다. 그래서 했던 말들에 돌아오는 말은 늘 왜 이렇게 극단적이니? 네 말만 맞니? 기빨린다 였다. 서양적 사고에 푹 젖어 있는 번역체 말투를 쓰는 대학생 친구들을 만나기 전까지 내 대화는 늘 집단적 조화를 방해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우울했다. 이 책을 읽어보기도 전에 서문에부터 불편한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이 싫어하는 극단적이고 자기 말만 맞다고 하는 지우친 생각을 하는
자기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들은 단순히 우연에 의해 서양적 사고를 하도록 점화되어 자신의 말에 반박하는 의견이 나오기만 기다리는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대화를 할 때 일상적인 얘기보다 찬반을 갈라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며 머리를 쓰는 것을 좋아한다. 반박을 주고받아야 대화가 더 완벽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토론이 끝나면 내가 이겼음을 기뻐하거나 졌음에 슬퍼하면서도 상대방의 논지를 하나하나 되짚으며 그 부분 정말 논리적이더라, 다음에 내가 써먹어야지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사람들이다. 왜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왜 해야 하는데 너가 어젯밤 뭐 먹었는지 내가 왜 들어야 되는데 그게 특별히 맛있었니? 레시피가 평소와 달라 레시피를 공유하고 싶니? 절대 망해서는 안 되는 식당이라도 찾은 거니? 이런 시간 버리는 의미 없는 대화할 바에야 나 집에 가서 뉴스레터나 더 읽을래. 어제 뭐 했냐고 좀 묻지 마. 그거 너가 알아서 뭐 하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 좋겠다. 물론 미국인과 다르게 유럽인의 대부분이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가 섞인 형태로 사고하는 것과 같이 내 모든 한국인 친구가 동양적 사고를 하고 찬반을 가르는 대화를 하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는다. 토론을 좋아하는 모든 친구가 번역체 말투를 쓰지도 않고 서양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무조건 일상적 대화를 거부하지도 않는다. 이 모든 것은 경향성이라는 것이 내가 하는 말의 요점이다. 당신은 이 책이 진리를 펼친다고 생각하니 읽기도 전부터 불편한 것이다. 당신은 언제든 어떤 방식이로든 이 저자에게 반박할 수 있다. 저자는 그걸 원한다. 절대 당신의 사고방식에 대한 시비도 아니고 반박을 하라는 강요도 아니다. 저자는 책으로 가득한 서점한 구석에 꽂힐 자신의 책을 상상하며 누군가는 읽겠지 하고 썼을 것이다. 당신의 사고를 구체화하기에 수단으로 쓰일 하나의 연구자료 묶음이 되었다면 저자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부디 릴렉스하여 불편함을 거두기를 바란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